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포츠TV의 신상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 보험, 교육, 스스로 저희가 모토가 뭐죠? 스스로 보험을 리모델링 하자죠. 그래서 태아보험 관련한 부분을 오늘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태아보험, 이거 굉장히 산모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복잡하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컨셉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태아보험의 첫 번째. 여러분들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시려면 먼저 이 태아보험의 구조부터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태아보험이라고 해서 다 그냥 전부 다 태아, 아기를 위한 보장은 아닙니다. 태아보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실비 하나 있고 종합보험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씩 가입을 하시죠. 근데 태아보험은 여기에 똑같아요. 성인들이 가입하는 거랑 똑같이 실비 하나 가입하고 종합보험 가입을 하는데, 이 종합보험에 태아나 어린이 관련 보장이 추가가 되는 게 태아보험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 없으면 그냥 이거 성인보험이에요.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료실비는 성인이나 태아 모두 동일합니다. 보장도 동일하고요. 보험료의 차이만 있을 뿐. 종합보험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암이랑 뇌랑 심장 진단비들, 그리고 수술비, 입원비, 이건 내가 초등학생이 됐건 성인이 돼도 가입이 가능한 보장들이에요. 근데 이제 자, 이게 우리가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죠. 태아보장, 선천성 진단, 그리고 뭐 수술비나 뭐 저체중아, 그리고 출생위험. 이제 임신 출산 관련해서 이제 아기가 아프게 태어나거나 어디 뭐 병원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 받는 혜택들입니다.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이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바로 태아보험이에요. 그래서 요걸 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게 태아보험이고요. 태아보험은 가입 후 22주 이내, 가입후가 아니고 임신하고 나서 22주 이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22주 이내에 이 태아보장이 가입이 가능해요. 그 이상 이거 태아보장이 가입이 안 됩니다. 보험 가입이 안 되진 않지만 실비나 이런 것들은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우리가 태아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목적인 선천성이나 뭐 저체중아 이런 부분들이 22주 이후에는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딱 23주 전에 22주 빡 전에 21주에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을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태아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심사를 받아요. 산모가 예를 들어서 그 유산방지제 뭐 이런 것들을 맞은, 또 하열 뭐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많죠. 이런 병력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심사를 받고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형아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정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보험사 심사를 거치고 이로 인해서 그 태아 보장에 페널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태아보험의 구조 이해되셨죠? 성인보험에 그냥 태아 보장이 추가된 게 태아보험입니다. 그리고 태아보험 우리가 대표적인 가입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30세 만기도 있고 80세 만기도 있고 100세 만기도 있고, 또 100세 만기랑 30세 만기를 섞어서 가입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만기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산모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각각 다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입 방법, 가입 유형 이 부분을 오늘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실게요. 각 이제 만기별, 컨셉별 장단점 알려드릴게요. 뭐가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걸로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딱 정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 맞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30세 만기에 그로 인한 뭐 장점도 있고요. 100세 만기에 대한 장점도 있고 30세랑 100세 만기를 섞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각각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산모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나의 아기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내 가치관에 알맞는 컨셉이 바로 태아보험을 잘 가입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각각 컨셉별 장단점 설명드릴게요. 먼저 30세 만기 태아보험의 장단점. 30세 만기는 일단 만기가 여러분 짧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100세 만기 기준으로 100세 만기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그러면 이 30세 만기는 5만원에 가입이 가능하세요. 반값 줍니다, 반값. 그러면 같은 가격을 가입을 한다면 의료보장도 2배로, 100세 만기보다 2배로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럼 단점은 뭐가 있냐?
30세 만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보험이 30세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30세 이후에 보험이 없어지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그 30세 만기에 태아보험이 가입 가능한 보험사는 나중에 100세 만기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전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예요. 왜냐면 30세를 만약에 짧은 30세 만기의 보험을 다 납부를 끝냈어요. 다 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30세 때 이제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 분명히 추가 보험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가입 시점에 그런 이제 보험료 수준을 적용하겠다. 그때 뭐 보험료 폭탄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이것도 보험을 추가 가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돈이 또 나가니까. 30세 만기를 어렸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했지만 이때 보험을 또 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돈을 2번 내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 선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보험 가입할 때 최대한 많은 보험사를 비교해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중에서 30세 만기를 판매하는 보험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사가 제한이 많죠. 객관적으로 여러 보험사를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0세 만기 같은 경우에는 병력 발생이 했을 때 이제 아기가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충을 하거나 뭐 전환을 하더라도, 전환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있어도 전환을 해준다고 하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든든하죠. 하지만 더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충을 하게 될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경우. 그리고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추천하시는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죠. 물가. 네. 왜냐하면 100세 만기로 보장 적당하게 가입을 하면 뭐하냐. 30세 아기가 다 컸을 때는 병원비가 그걸 택도 없을 텐데. 틀린 말 아닙니다. 당연히 맞아요. 물가로 인해서 병원비도 점점점 비싸지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가입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30년 후, 40년 후에 넉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추가로 더 보충하거나 하셔야 되는데, 또 30세 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세 만기로 이제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제한이 될 수 있고요. 30세 만기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합니다. 30세 이전에 훨씬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신에 그 이후에 이제 더 보충을 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는 점. 이게 단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0세 만기 알려드릴게요. 100세 만기는 그냥 아이가 이제 100세가 될 때까지, 그때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겠죠. 아이가 100세 될 때까지 계속 보장을 받는 건데, 장단점도 이것도 명확합니다. 일단 100세 만기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100세 만기의 보험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사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 보험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여기는 되게 굉장히 저렴하네 하면서 그런 이제 객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병력이 발생해도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면 100세까지 내 보장들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보장이 공백은 없겠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로 인해서 병원비가 굉장히 낮아졌을 때 또 이제 그럼 이 정도는 이제 턱없이 부족하네, 더 보충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경우 병력 발생했을 때 또 이것도 제한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의무적으로 보충해야 되는 30세 만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보험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점, 요거의 단점은 30세 만기에 대해서 비쌉니다. 비싸죠. 네. 2배 비쌉니다. 2배. 실제로 한 2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가격일 경우 30세 만기에 비해 보장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컨셉도 있습니다, 여러분. 30세에서 100세를 섞어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원하는 대로 깔맞춤 있게 잘 세팅을 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만기 설정 가능. 나는 이거는 짧게 가져가고 싶어. 나는 이거는 크게 가져가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경우 내 원하는 그
니즈를 만족시킬 수가 있고요. 효율적으로 설계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100세 만기는 비싸지만 30세 만기는 저렴하기 때문에 뭐 비싼 걸 30세로 설정을 하게 되면 가성비가 좋아질 거고, 그리고 어린아이 때 보장을 많이 받는 뭐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것들을 만기를 짧게 가져간다면 좀 더 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가 있겠죠. 상황에 알맞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나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보험료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100세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환하거나 이렇게 보험료를 더 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단점도 알려드릴게요. 단점이 이것도 보험사 선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30세랑 100세 만기 현재 태아보험을 이 두 가지로 섞을 수 있는 보험사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 개 보험사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더 비싸게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험은 제가 지난 강의 때 뭐라 그랬죠? 무해지형이 인기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왜냐면 같은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30%가 저렴하니까 무해지형이 인기가 많다 그랬는데, 이 100세 만기는 무해지형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도 위에 것들은 존재를 하는데 30세랑 100세 만기를 섞는 이 좋은 플랜 같은 경우에는 무해지형이 가입이 안 돼요. 일반형, 무해지형보다 좀 더 비싼 일반형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100세 만기여도 여기 있는 100세 만기가 좀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좀 더 비싸게 가입해라. 뭐 이거예요. 보험사의 약간 상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30세와 100세 만기 장단점이 있고요. 80세 만기 태아보험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도저도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제가 다 맞다고 했지만 굳이 80세 만기를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애매하죠. 100세 만기의 장점도 아니고 30세 만기의 장점도 아니고 저렴함도 없고 100세 만기처럼 그렇게 길게 가져가는 그런 장점도 없죠. 왜냐면 지금 평균 수명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태어나서 평균 수명 나이가 한 50세, 60세까지 살았을 때 그때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높겠죠. 80세 만기는 그때 굉장히 짧은, 엄청 기간이 짧아. 벌써 보험이 끝나가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세 만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그리고 30세랑 100세를 섞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태아보험은 이 상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상품을 보고 100세 만기가 맞냐, 30세 만기가 맞냐, 아무리 그렇게 헷갈리고 막 싸우고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의미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뭐가 태아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정답이냐면, 나와 나의 남편,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치관, 우리는 그래도 좀 오래 길게 가져가고 싶다. 또는 우리는 짧게 가져가는 대신에 보장을 빵빵하게 하고 싶다. 그래도 우리는 좀 보장을 좀 줄이더라도 100세 만기로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 가치관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00세 만기를 저 30세 만기처럼 보장을 늘려서 빵빵하게 해서 가져가도 되세요. 그러면은 30세 만기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겠죠. 다만 보험료가 비쌀 뿐. 근데 난 10만원 정도 내는 거, 태아보험 10만원까지도 낼 수 있지. 이 정도는 나한테 비싼 수준은 아니야. 이런 가치관이 있으시다면 100세 만기로 가시는 게 정답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여유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 보장을 좀 빵빵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30세 만기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장단점, 그리고 이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나와 내 가치관, 우리 재무 상태, 여유, 요 정도 수준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 여력에 따라, 그리고 나의 가치관에 따라 이 컨셉을 선택을 해야 올바른 태아보험에 가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맞습니다. 뭐가 맞다,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이건 틀린데,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30세 만기, 누구는 100세 만기,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힘듭니다. 보험을 이렇게 알려고 하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헷갈리고 머리만 아픕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시겠죠? 자, 태아보험 첫 번째 전체적인 가입 방법과 보험사 선택은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태아보험 강의는 3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 강의는 각 보장별로 어떤 보장이 필요한가, 어떤 보장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영상 끝에 바로 가는 거 버튼 만들어 놨으니까 눌러서 다음 강의 바로 설계안에 대한 설명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